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사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 화요일입니다. 2020년의 반이 정확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 착실하게 잘 이뤄나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캘리포니아와 LA를 중심으로 뉴스들에 대해서 잠깐 훑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LA 지역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해서 11개 카운티에 대해서 요즘 코로나 확산세가 우려할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각 카운티에선 자체적인 어떤 그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면서 만일에 그런 대응에 실패할 경우에는 주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LA를 비롯해서 술집, 그 유흥업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을 닫았죠. 이런 정도의 개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주 26일에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현재 코로나라고 가장 많이 확산되고 있는 임페리얼 카운티에 대해서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즉 이동 제한령을 내린 거죠. 지난 3월에 이동 제한령을 주 전체에 내리고 나서 5월부터 조금씩 이제 해제하고 경제 개방했는데 지금은 다시 위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임페리얼 카운티 같은 경우 주정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이동 제한령을 내리게 된 거죠. 이렇게 11개 카운티 중에서 지금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카운티들은 주정부 차원에서 강압적인 이런 이동 제한령을 다시 내리겠다 이런 경고를 했고요.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 주 말에 시작하는 그러니까 7월 3일부터 시작하는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에 LA 카운티 안에 있는 모든 해변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변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피어, 자전거 도로까지 일시적으로 지금 폐쇄가 되고요. 만일에 이 폐쇄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불법 침입 혐의로 $1,000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폐쇄 조치가 있다는 얘기가 없는데요. 해안가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야외 활동을 할 때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LA 에릭 가세티 시장이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독립기념일 때 불꽃놀이를 금한다라고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비롯한 동거인의 모임까지만 허용을 하고 그 이외의 어떤 모임도 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생일 파티라든지 졸업 파티라든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과 같이 모임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일체 금지를 한 거죠.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지금 각 시라든지 뭐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불꽃놀이도 다 취소가 됐고요. 개인별로 혹은 기관별로 준비하고 있는 불꽃놀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3월, 4월에 있었던 그 시기보다도 조금은 더 위험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중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렘데시비르 가격이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이 이렇게 나누는데 공공보험 같은 경우 그 가입자들은 렘데시비르 한 번 복용에 $380 그리고 민간보험 같은 경우는 $520를 각각 책정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걸렸을 경우에 짧게 잡아서 한 5일 정도의 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5일 정도 그 렘데시비르를 약을 복용할 경우에 민간보험 가입자들은 $3,120 그리고 공공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는 $2,340의 약값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120면 굉장히 비싼 거죠. 예, 물론 뭐 생명에 비하면 싸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일반 치료약으로 생각을 하면 일반 뭐 이런 그 전염병 약이라든지
일반 치료약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때문에라도 코로나에 걸려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비율이 그 소득 계층에 따라 달라진다, 혹은 인종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뭐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10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검찰에서 재판을 받다가 재판받는 과정에 한국으로 도망갔던 한국 사람이 10년 만에 미국으로 이제 송환되게 됐습니다. 2010년도 6월에 어느 새벽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런 사고를 냈던 사람이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한국으로 도망을 가고 그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이미 한국에서 군대도 갔다 왔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 군대도 갔다 오고 결혼 생활도 하고 그래서 자녀까지 낳고 잘 살고 있었다가 국제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한국 법원에서 미국으로 이번에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뭐 몰랐던 가족들은 아마 천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그 사망 사고를 냈던 그런 분도 한국 그 법원에 의해서 이렇게 국제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서 이렇게 인도됐었고, 몇 년 4, 5년 전에도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교통사고를 내고 한국으로 도망갔다가 역시 이렇게 미국으로 인도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연방 이민 서비스국이 예산 부족 때문에 대규모 직원들을 이제 감원해야 될 텐데, 직원들이 감원을 함에 따라서 행정이 마비가 돼서 지금 시민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시민권이 올해 나와서 그래서 올 11월에 투표를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올해 투표를 못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넣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또한 비자를 지금 신청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까지 어떤 이민 업무가 지금 마비되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민자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부 비평가들하고 정치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의 투표를 막기 위해서 시민권 취득을 늦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런 그 이민국의 서비스를 늦출 것이다. 그래서 이민국에서는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대량 감원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민권 취득이 아마 늦어지는 게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방 이민 서비스에서는 7월 초에 7월 2일 날 직원 13,400명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통보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급휴직을 통보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무급휴직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직원들 감원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8월부터 아마 연방 그 이민국 업무가 거의 마비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국에서는 이런 그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현재 12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민자들이 이래저래 많은 그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뭐 실업 문제라든지 비즈니스가 지금 셧다운 된 상황이라든지, 신분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민자들이 갖는 어떤 그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해결이 되고 빨리 좋은 백신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사는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